스펄스 RCNN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펄스 RCNN 이전의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한 뒤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스펄스 RCNN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스펄스 RCNN 이전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덴스 리전 프로포절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프로포절이란 이미지 내에 객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영역을 의미합니다. 덴스 리전 프로포절 방식은 박스를 가지고 이미지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내에 객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스캔하듯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박스를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이고 정확도가 높으며 인퍼런스 속도, 즉 학습을 끝내고 예측할 때 그 결과가 나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합니다. 덴스 리전 프로포절 방식은 크게 덴스한 방법과 덴스 투 스펄스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두 방법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덴스한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수의 바운딩 박스를 가져가는 모델로 대표적으로 욜로가 있습니다. 욜로는 이미지를 그리드로 분할한 뒤 그 그리드 안에 바운딩 박스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드의 개수만큼 곱하기 몇 개를 할당했는지로 바운딩 박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박스가 필요합니다. 또 덴스 투 스펄스 모델은 중간에 프로포절 개수가 줄어드는 단계가 있는 모델로 대표적으로 패스트 RCNN이 있습니다. 패스트 RCNN은 백본으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그 위에 리전 프로포절을 진행한 후 결과를 풀링하여 적은 수의 바운딩 박스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존 모델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복된 결과가 많이 생성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많은 바운딩 박스를 사용해서 자전거 물체 하나에 여러 바운딩 박스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 MMS 과정을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MMS 과정을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물체에 대해 인식이 잘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많은 수의 박스들이 정답 하나에 매칭되어 연산 비용이 증가하고 매칭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다대의 할당 문제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사이즈와 가로 세로 비율, 박스의 개수, 박스의 밀도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보면 이 초록색 박스가 정답 박스인데요. 바운딩 박스를 가로 세로 비율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강아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박스의 사이즈가 너무 클 경우 이렇게 군중 이미지의 경우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TR이라는 방법이 제안됐었습니다. DTR 방법은 박스의 개수를 적게 사용하는 동시에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제안한 모델로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DTR은 적은 수의 박스를 사용하긴 하지만 많은 수의 특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퓨어한 스펄스가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적은 수의 박스와 적은 수의 특징을 만족하는 퓨어한 스펄스 RCNN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펄스 RCNN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스펄스 RCNN의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스펄스 RCNN의 키 아이디어는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에서 나온 수십만 개의 후보를 적은 수의 프로포절 박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크게 백본과 다이나믹 헤드와 두 개의 예측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프로포절 RCNN은 이미지, 프로포절 박스, 프로포절 피처까지 총 3개의 입력을 받으며 이 중 프로포절 박스와 프로포절 피처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먼저 백본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스펄스 RCNN에선 알레스넷을 백본으로 사용했고 FPN을 사용하여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들어 해상도별로 최적화되어 있는 특징 맵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특징 맵에 프로포절 박스를 매칭시켜줍니다. 여기서 프로포절 박스란 RPN에서 생성되는 예측 대신 사용되는 박스로 가로, 세로, 박스의 중심점 좌표 x, y까지 총 4개의 정보 파라미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파라미터들은 학습 중의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갱신됩니다. RPNN과의 차이점은 RPNN이 많은 수의 후보를 거르고 걸러 정확한 위치에 있는 박스만 남기는 방식이라면 프로포절 박스는 지정된 개수의 박스를 학습을 통해 정확한 위치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많은 수의 박스를 사용할 필요 없이 완전히 스펄스가 가능해집니다. 프로포절 피처는 세부 정보가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고차원 잠재 벡터로 풍부한 인스턴스 특성을 인코딩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다이나믹 헤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헤드에서는 백본에서 만든 특징 맵에 프로포절 박스를 매칭시킨 n개의 프로포절 박스를 받아 ROI 얼라인 연산을 통해 각 박스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ROI 얼라인은 주어진 이미지의 특정 영역에서 특징을 정확하게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으로 분할된 영역에서 양성형 보관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특징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관심 영역에 정확한 공간적 정보를 보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ROI 연산을 통해 추출된 특징을 다이나믹 인스턴스 인터랙티브 헤드를 사용하여 최종 예측을 생성합니다. 다이나믹 인스턴스 인터랙티브 헤드는 ROI에서 추출한 각 박스의 특징을 각각의 프로포절 피처에 따라 다르게 작동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로 인해 프로포절 객체의 유니크한 특성을 반영 가능합니다. 또 성능 향상을 위해 셀프 어텐션과 반복 구조를 사용합니다. 셀프 어텐션은 다이내믹 인스턴스 인터랙션 과정 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객체의 특징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여 중요도를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정확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 반복 구조는 새로 생성된 객체 상자와 특징을 다음 단계의 프로포절 피처와 박스에 재활용하여 반복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스펄스 RCNN에서 사용된 손실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펄스 RCNN의 손실함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L 클래스는 예측된 분류와 실제 카테고리 레이블 간의 포컬 로스를 의미합니다. 포컬 로스란 크로스 엔트로피의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개선한 방법으로 어렵거나 오분류된 케이스에는 큰 가중치를, 쉬운 케이스는 낮은 가중치를 적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L1은 예측된 박스와 실제 박스 간의 정규화된 중심 좌표, 높이, 너비에 대한 L1 로스로 L1 로스는 모든 예측의 절대 오차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LGOU는 예측된 박스와 실제 박스 간의 일반화된 교차 비율 손실을 의미합니다. LGOU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LGIOU에서 사용된 GIOU 손실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GIOU 손실함수란 C박스 중 A와 B 모두와 겹치지 않은 영역의 비율을 IOU에서 빼준 것으로 값이 클수록 좋습니다. 먼저 IOU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자면 IOU란 정답 초록색 박스와 예측한 하늘색 박스가 어느 정도로 겹쳐져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림처럼 정답과 예측이 절반 정도 겹쳐지게 되면 IOU가 0.5가 나오게 되고 완전히 겹쳐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0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IOU의 경우에는 아예 겹치지 않았을 때 예측한 박스가 어느 정도로 정답과 떨어져 있는지를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GIOU 방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GIOU 방식은 예측 박스와 실제 박스를 모두 포함하는 최소 크기의 C박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처럼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았을 때 둘 다 IOU 값은 0이지만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A와 B의 그 A와 B가 떨어진 거리가 매우 좁기 때문에 C박스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A와 B박스 모두와 겹치지 않은 영역이 0이 되게 돼서 GIO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측 박스가 정답 박스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C 영역이 커져 A와 B 모두와 겹치지 않은 영역이 커져서 GIO 값이 마이너스 0.7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GIO는 두 박스가 겹치지 않았을 경우 어느 정도 오차인지 알 수 없다는 IOU의 단점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스펄스 RCNN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스펄스 RCNN에선 MS사에서 제공한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훈련 이미지는 코코 트레인 2017로 약 11만 8천 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코코 밸류 2017로 평가하여 약 5천 개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약 80개로 그림과 같은 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학습 설정은 백본으로 레슨넷 50을 사용했고 기본 F코는 36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데이터 증대를 사용했는데 수평 방향으로 무작위로 뒤집기랑 이미지 크기를 정해진 사이즈만큼 사이즈 안에서 무작위로 조정되는 데이터 증대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스펄스 RCNN과 기존 다른 모델들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모델들과 비교한 결과인데요. 댄스한 모델과 댄스 스펄스 모델, 그리고 스펄스 투 댄스, 앞에서 설명드렸던 댄스한 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적은 수의 박스를 사용하는 DTR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세 방법들과 비교를 한 결과 스펄스 RCNN의 결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평가지표인 AP는 물체 검출 알고리즘에서 주로 사용되는 평가지표로 정밀도와 재현율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프레시즌과 리콜 그래프에서 선 아래쪽의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AP 50, 75 이 값들은 IOU에서 50% 이상이 겹쳐진 경우에만 맞다고 평가를 한 경우이고 75의 경우에는 IOU가 75% 이상 겹쳐져 있을 때만 맞다고 평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SML은 객체의 크기에 대한 평균 정밀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타, 즉 기존에 있던 가장 좋은 성능을 냈던 디텍터들과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소타 모델들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펄스 RCNN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를 다른 모델에 넣어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먼저 단순히 스펄스, 즉 적은 수의 박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원래 40.2 AP였던 것이 18.5 AP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반복 구조인 인터랙티브를 추가할 경우 13.7 AP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에서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캐스케이드, 즉 반복 구조만 만들어주는 것은 성능 향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피처 특성을 재활용해 주었을 때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이나믹 헤드를 추가해 줬을 경우 10.1 AP가 증가했습니다. 이 다이나믹 헤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을 때 먼저 셀프 어텐션 기능만 추가를 했을 경우 약 5 AP가 증가했고 다이나믹 인스턴스 인터랙티브 기능을 추가했을 때 5.1 AP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박스 초기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박스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의 차이점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 센터 방식은 가운데다 모아두는 방법이고 이미지 방법은 이미지 사이즈와 똑같은 박스를 뿌려두는 방식, 그리드 방식은 격자에 맞춰 촘촘히 뿌리는 방식이고 랜덤한 방법은 가우시안 분포에 맞춰 랜덤하게 뿌리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의 방법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성능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포절 박스의 초기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프로포절 박스의 개수에 따른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프로포절 박스가 증가할수록 AP가 증가하긴 했지만 프로포절 박스를 500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학습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100개와 300개를 기본 구성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복되는 스테이지의 개수를 차이를 두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스테이지 1의 경우 반복 구조가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능이 21.7이었지만 스테이지 수를 증가시킬수록 성능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무한정 증가되는 것은 아니었고 스테이지가 6일 때 포화되어서 논문에서는 스테이지 6을 기본 구성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그림은 각각의 스테이지 수에 따른 결과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기존의 많은 수의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는 덴스한 방법들 대비 스펄스 RCNN은 훨씬 적은 수의 바운딩 박스를 이용하여 기존 방법 대비 유사하거나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기존 모델들은 학습 속도가 느리거나 정확도가 스펄스 RCNN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방법들 대비 적은 연산량과 빠른 학습 수렴 속도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펄스 RCNN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